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다시 뵙네요. 잠시 장마가 소강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부동산 시장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시장 올라간다 하면 사고 내려간다 하면 사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따지고 보면은 매수할 때 이미 매도할 것까지 어느 시점에서 매도가 가능한지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동산 올라가니까 사야 된다. 그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격이라는 것은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은요. 오르고 나서 팔려야 내가 돈이 되는데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럼 차익 실현이 안 됩니다. 세금만 더 많이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은 저는 그렇게 봐요.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뭐 바닥 전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서 부동산 투자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왜 너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너무 위험한 부동산 정말 신중히 해야 된다. 왜? 위험 요소들을 보자고요. 공사비가 지금 현재처럼 이런 상태 같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사를 하기가 어려워요. 재개발이든 뭐든 뭐 이렇게 사놨다가 재건축이든 되면은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사비 계산해 뿌리고 나면은 하나도 돈이 안 남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금리. 이거 코로나 오기 전에 비해서 금리 지금 높잖아요. 가격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비싼지 싼지 누가 100명한테 다 물어봐도 비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이 엄청나게 정대되었고 국가에서 손을 대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요소들이에요. 그 다음에 초고령화 사회. 자, 초고령화 사회 되면은 나이가 일반적으로 60 이상 지나면은 아파트를 더 좋은 아파트로 더 좋은 아파트 이렇게 구입하지 않습니다. 사는 집에 거의 다 살지. 초저출생. 자영업자 파산이 지금 거의 뭐 코로나 때 2배에 이르는다고 그래요. 세계는 미국이 양분화를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이렇게 양분화가 되어가면서 우리 시장은 좁아지고 있죠. 국가 부채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무리 봐도 저는 제 눈에는 아파트 가격이 고점을 찍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렸다가 이러면서 거의 고점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만큼 지금 비싸요. 경기도나 저렇게 비인기 지역을 제외하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걸 산다. 이런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안전한 투자를 해라. 무리한 투자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정말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상관없다. 아무런 문제 없다. 그런 분들은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정말 무리한 투자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도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은 상승이 아니다. 뭐냐? 그냥 반등이다. 반등. 21년 고점 그 밑에서 움직이는 반등 구간이다. 그냥. 이것이 21년도 가격을 찔고 쳐 올라가야 그것이 대세적인 상승인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거는. 오히려 밀릴 확률이 높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떨어지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떨어질 겁니다. 그걸 올라오면 그러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해왔잖아요. 지금 여기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야. 항상. 그래서 이 가격이 올라도 차익 실현이 어렵다. 왜냐하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나면은 그 가격에 사겠느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격이 그래 몇천 올랐어. 샀더니 좋아 이렇게 올랐어. 좋죠 기분. 근데 오른 가격에 다른 사람이 사줘야 되잖아요. 그 사주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세가율은 강남 같은 데는 지금 45% 수준밖에 안 돼요. 강북도 기껏해야 60%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 전세가율이 강남이 거의 한 70% 거의 가까이 육박을 해야 30억짜리 같으면 한 10억 갭 투자 이 정도까지 올라가 줘야
그 다음에 전세 살 사람들이 매매로 전환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경기도나 가격이 많이 떨어진 지역은 전세가율이 지금 70% 막 80% 되는 데 있어요. 그런 데는 그래도 좀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그런데도 서울이 궁극적으로 가격이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 그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한국 부동산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은 그 나라 경제가 침체되면은요, 부동산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경제 요소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에서. 그래서 우리 미국으로 보면은 미국의 어떤 핵심 키워드가 뭐냐? 핵심 키워드가 바로 고금리 고물가입니다. 지금 현재. 고금리 고물가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조금씩 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걸쳐서 제가 얘기했죠. 금리가 장기에 걸쳐서 이렇게 내려오지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는 이 경우는요. 그거는 경기가 예를 들어서 그 금융위기라든가 하는 것처럼 경제 위기가 닥치면은 우리 IMF나 뭐 이런 것처럼 그때는 금리가 갑자기 꼬꾸라져요. 그러기 전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때로는 올라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리가 부동산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심리적인 요인에 오히려 불과한 것이지 사실상 그렇게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중립금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중립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립금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서 고금리는 한동안 지속될 거라는 것을 자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고금리 고물가죠. 그러면 우리가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마냥 쓸 수가 없죠. 소비가 위축되면 그 나라의 경기가 하락합니다. 경기가 하락을 하면은 그때서야 금리가 내려오죠. 경기가 살아있으면서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경기가 침체 시에는 급격한 금리가 인하될 거고요. 이때는 금리가 빠르게 내려왔다고 해서 물건 사는 게 아니에요. 경기가 침체되는지를 봐야 돼. 경기가 침체되지 않으면서 금리가 내려온다면 그건 좋은 신호예요.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부동산 시장은 침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틀이겠어요. 그래서 미국을 계속 보는 거고 일본을 봤더니 올해 경제 성장률 4년 만에 역성장 전망. 이거 키워드가 이거예요. 키워드. 4년 만에 역성장 전망. 민간 소비가 위축됐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가 침체가 심화될 것 같고 그러니까 못 올리죠. 또 유지를 하자니 달러가 강세라서 엔화는 약세고 그러니까 일본도 죽을 맛입니다. 지금 현재.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국의 키워드는 뭐냐. 다시 경고등 켜진 가계대출. 반년새 16조가 급등했답니다. 이 중에 많은 부분들이 부동산으로 왔겠죠. 정부가 막차 수요 부추긴 꼴이다. 정부가 뭐 아이 하나 놓으면 뭘 대출해주고 그래서 대출이 이렇게 일어나게 오히려 집 사게끔 만드는 꼴이 돼버린 거죠. 이게. 그런데 그렇게 마냥 계속해서 사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게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급해진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소집했다는 거예요. 국민은행에서는 대출 금리를 다시 인상을 하고 다른 은행도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금리 내려오는데 대출 이자가 올라가다니. 그런 거예요. 무한정으로 내려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국 경제 전체의 규모를 따져서 금융도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어요.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하고 그래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출범했어요. 잘한 거죠. 지금도 이거 어떻게 보면 늦었어요. 아주 잘한 겁니다.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 정책 분석 평가 역할을 할 거다. 키워드가 뭐예요? 한국 사회는 인구예요. 인구. 정말 이게 초비상사태로서 긴급하게 인구전략기획부를 국가에서 출범시켰다. 이게 위기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대학생이 180만 명인데 향후 20년 뒤에는 80만 명으로 예상해요. 절반 이하로. 그럼 어떤 현상이 있어요? 대학가 상권 정말 큰일 나겠죠. 벌써 하면 지금 달라졌어요. 젊은이들 상권, 사무실 등등 엄청난 위기가 우리 앞에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노령 인구, 간병비는 급등하죠.
지금 강남이나 여의도나 이런 가격 비싼 동네의 등기부 등본을 제가 샘플링으로 한 12장을 띄봤어요. 무작위로. 놀라워요. 어떻게 놀라웠냐. 70대 이상이 12명 중에 10명이에요. 어차피 세월 지나면 다 팔아야 돼요. 그냥 지금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보다 앞으로는 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은 너무 높고. 그래서 향후 부동산 시장은 핵심 키워드가 이거예요. 내년이 두렵다. 내년. 국가가 노후를 책임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노후 대비 투자, 노후 대비 투자 안정적인 수입이라고 제가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 있다 보니까 월세만 갖고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를 해야 내 정신도 안정이 되고 뭐든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생활이 불안정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동산 투자는 늘 제가 권한 대로 안정적인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미나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